제가 평소에 준비해놓은 자료주를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민종이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대충 적었어요. 대충 적어가니까 실수가 좀 있더라도 같이 공부하는다는 마음으로 적어주셔서 좋고, 제가 제 강의는 똑같거든요. 저는 판서로 하는데 저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오늘 처음 오셨다하는 분만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그려서 맞추면 제가 멈출게요. 그림 안 될까요? 손이 목소리가 같아요. 그래 그리면 대충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림 맞아요. 그쵸? 그림이죠? 우와. 제가 이거를 잘 들려요? 네. 왜 그랬냐 하면 제 꿈이 만화가였었어요. 20대에 만화가 문화생이 되어서 만화가의 길을 걷는 게 제 꿈이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요 웹툰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정말 유명한 기안84 이런 분들이죠. 근데 그때 제가 20년 전에 26년도 됐네요. 제가 지금 50이니까 20년 전에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는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밥 못 먹고 산다고. 그리고 그림으로 밀어주기에는 가정 형편도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유명한 만화가에게 제 그림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소질이 있나, 문화생으로 받아줄 수 있나. 그림을 보내는과 동시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한 군데 넣었었거든요. 근데 먼저 오는 곳에 나의 운명을 그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취직 연락이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3일 출근하고 나서 이제 답이 왔죠. 대생이 깨끗해서 문화생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그 꿈을 접었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는 의뢰인 직장을 다녀서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저 꿈을 접었었어요. 접었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주변 분들이 그냥 다시 저를 시작하라고 해요. 아메에서 꿈을 계속 터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싫어요. 하기가 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꿈이 생겼을 때 그거를 키워야 되지 나이가 들거나 환경이 바뀌면 그 꿈도 퇴색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나는 나중에 나이가 결혼을 해서 나도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나는 내 자녀의 꿈을 좀 이렇게 가로막는 부모는 안 되어야지 하는 게 제 꿈처럼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퇴색된 꿈이지만 꿈은 또 따라서 또 꿈은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자라있는 꿈도 있지만 제가 다시 또 꿈을 꾸면서 만들어가는 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아메를 알게 되어서 지금은 아메 사업을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꿈이 있으면 그거를 저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고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별명이 캔디였어요. 캔디. 예전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소장님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30대에 할 때 부회장을 젊은 나이에 하니까 좀 상처도 많이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어리니까. 근데도 제가 계속 묻고 다니더래요. 저 집은 저기 서재거든요. 서재에 거기 마룡산 밑에 있거든요. 산이잖아. 언덕 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언덕을 뛰어댕기는 캔디 같다고. 그래서 캔디 노래도 있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다. 이 사업 하다 보면 외롭고 슬플 때 정말 많거든요. 오라는 데 없지만 갈 때는 많지만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와도 캔디처럼 하리라. 근데 제가 우리 아메를 하다 보면 아메 모토가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오늘 할 강의가 정수기와 청정기잖아요. 그러면 캔디 같던 제가 또 바뀌죠. 제가 정수기부터 먼저 강의를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어떤 여자냐면 이슬 같은 여자. 이슬 같은 여자로 정수기 강의를 해볼게요. 어차피 잘 안
안 찍어지네요. 좀 재미없을 수 있겠어요. 화려한 PPT가 아니라 저는 이걸 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크게 호응을 해주시면, 피곤하시면 눈 감고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목에만 좀 나왔다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물 강의를 지금 사장님들하고 제가 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메이 정수기 이름이 이스프링이죠. 그죠? 이스프링. 제가 영어를 낮에 배워가지고 밤에 잘 못써요. 그래서 요게 요 이자가 상형 그림에서 좀 나오거든요. 컵 있으면 그죠? 그 다음 컵에 물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물을 가져왔다가 이스프링. 근데 실제로는 영문 스펠링을 찾아보면은 이코노믹하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익사이팅하다, 뭐 효과적이다, 이런 이해관계된 영문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이름 하나 짓는데도 엄청난 철학을 담고 짓는다는 거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잖아요. 봄처럼 샘솟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프링 정수기가 물만 이름만 들어도 무겁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우리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3대 영양소였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됐죠. 4대 영양, 5대 영양소가 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됩니다. 제가 지금 대본을 잊어버려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짜집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늘었죠. 6대 영양소. 식이섬유. 영양가 가치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이거 많이 먹어야 되죠. 독소 배출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온 게 7대 영양소로 물이 등장하죠. 물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물이 왜 중요한가를 봤거든요. 봤더니 자,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몸의 구조를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리 몸에 골격을 잡는 뼈죠. 몸의 구성 성분이 뼈하고도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체, 뭐 근육도 있지만 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뼈는요. 이거를 분해해봤더니 성분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토양하고 똑같대요. 뼈는 토양하고 똑같고 체액은요. 체액은 바다입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에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흙 먹을 수 있어요? 흙은 못 먹잖아요. 근데 흙 속에는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흙을 못 먹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이 식물이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키워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으라는 건데 강의 들으신 분 좀 지겹겠다, 그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이 식물을 뭘로 키우냐는 거죠, 우리가. 뭘 주고 키워요? 그렇죠, 뭘 주고 키우죠. 이 식물이 물로 자라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 바로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디서 나왔어요? 태어나기를 엄마의 자궁, 물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수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물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도 물로 키우는데 물로 키워야지 자라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는 거죠. 인간들은 하다못해 지금 하찮은 식물도 물로 키우는데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물을 보면은 많이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 배출되는 수분량을 한번 보면은 소변으로는요, 우리가 나가는 물이 소변으로는 1.5리터가 나간대요, 하루에. 많이 드시는 분들은 2리터까지도 드시죠. 그리고 대변으로 0.1리터 정도. 0.1리터 정도.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땀은, 우리가 매일 땀 젖은 거 보는데, 땀은
한 0.6리터 정도.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도 수분이 날아간대요. 1리터 정도가 날아간대요. 호흡할 때.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몸에서 대사 활동을 할 때 0.3 정도. 우리 하루에 물 몇 리터 먹어요? 2리터 먹어요. 2리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쌤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2리터 먹어요? 그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저 2리터 먹는데요. 물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근데 많이 먹으시는 분들 먹는 물 적어보라 그러지만 못 먹어요, 사실. 못 먹는데 내가 하루에 매일매일 내보내는 물이 이 정도인데 2리터 먹어가지고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빠진 물 채워줄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늘는 거거든요.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물은 적어도 3.5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안 먹죠. 안 먹으니까 현대인들은 전부 무슨 병에 걸렸냐면 만성 탈수증에 걸린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암 환자를 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그냥 yes, no로 대답하라 그러면은 yes래요. yes라고 합니다. 이게 치료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물의 기능.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순환작용이에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피가 좀 걸쭉해져요, 그죠? 피가 걸쭉해져서 산소나 영양소 운반이 굉장히 느려져요. 느려지다 보니까 농도가 진해져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뻑뻑해지니까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환작용이 안 되면은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산소와 영양소가 운반이 빨리 되도록 순환작용을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소 운반이. 그래서 이렇게 순환작용이 어려워지면요, 이게 면역력 저하에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탁혈병이 생깁니다. 순환작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병이 걸리는 딱 두 가지예요. 피가 더러워져서 걸리는데 피가 더러워지니까 탁혈병,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니까 식원병, 이렇게 두 가지 우리 몸이 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탁혈병을 막기 위해서는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을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물이 하는 역할은 이뇨작용이죠. 이뇨작용. 우리 몸에는 대사작용을 하고 나면은 노폐물이 쌓여요. 그 노폐물의 배설을 물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뇨작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동화작용을 해줘요. 우리 커피, 인스턴트, 탄산 이런 거 매일 마시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물 종류를 섭취를 하면은 우리 체액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성으로 가는 우리 체질을 동화시켜준다는 거죠, 물이. 우리 물이 어떤 식으로 중화작용, 동화작용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위로 가잖아요, 위. 위는 산이 있거든요, 산. 이게 환경은 pH 4 정도예요, 그죠? 실제로 위산은 한 1.5의 강산인데 위의 환경은 4 정도를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이거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면 산이 막 올라오잖아요, 씹은 맛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있는 것들 중에는 산성이 있고 강한 알칼리가 있어요. 음식 성분들 중에 그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산 성분은 위로 가서 염산을 만들어내고 그 빼고 남은 알칼리 성분이 체액으로 가서 우리 혈액의 농도를 맞추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옮겨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죠. 우리 몸에 위산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물이 하는 역할은 체온 조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추운 데 있으면은 소변 많이 나겠죠, 그죠? 내 몸이 추우니까 수분을 좀 방출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물이. 자,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물
속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미네랄 공급원이에요. 미네랄 공급원. 가끔 미네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쉽게 아는 게 뭐예요? 칼슘, 뭐 마그네슘, 뭐 철분 있지만 가끔 보면 인이 있고 막 요드가 있고 이러잖아요. 인이 어디 많아요? 우리 햄에 많다고 햄 막 퍼먹을 수 없고 그죠? 요드 어디 있어요? 요드. 망간 이런 거는 건전지 그죠? 건전지 깔아 먹어서 안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미네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물속에 가장 많은 게 칼슘, 마그네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어볼게요. 물속에 있는 거, 칼슘. 이게 실제로 우리 수돗물 다 녹아 있거든요. 칼슘, 요거는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죠. 제일 중요한 성분이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치아를 구성하고 신경계와 골격계를 구성하는 칼슘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이 들어있죠. 마그네슘은 효소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미네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통사고 탁 나잖아요. 차가 탁 박으면 목이 한번 젖혀지죠,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어떠한 사고든 간에 같은 주사를 줘요. 링겔 꽂아서 주죠. 이게 근육 이완제거든요. 근육 이완제. 갑자기 부딪혔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도와주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눈가에 경련 나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이 극도로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마그네슘을 공급해줘도요, 금방 멈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깨가 결린다거나 담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여기 두 개가 들어간 제품이 있죠, 우리 그죠? 칼슘을 드시면 돼요. 이게 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도 있고요. 나트륨은 삼투압 작용을 하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나쁜 것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역할을 얘가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있고요. 칼륨은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칼륨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맞으면, 균형이 딱 맞으면요, 우리가 뭐를 먹어도 가끔 TV에 보면 막 식용유 밥 말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안 봤어요? 막 이상 근데 그런 사람 병원에 가면은 이상 없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소금으로 막 먹고 설탕 막 먹었는데도 멀쩡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균형이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인이 있죠, 인. 물속에 있는. 이거는 뼈를 만드는 우리 DHA의 주성분입니다. 뼈를 만드는. 그리고 황이 또 있어요, 물속에. 이건 살균 작용을 하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들어있어요. 아까 염소가 어디 가서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 위산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자, 요드, 물속에 요드. 이거는 각산성 호르몬의 원료죠. 그리고 실리카. 이거는 이제 우리 신장에 탄력을 주는, 동맥에 탄력을 주는 성분인데, 이런 많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물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정수리를 바꿔주는 게 그분한테는 가장 이로운 거거든요, 사실은. 실컷 좋은 영양제 주는데 좀 더러운 물로 먹어버리면 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O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는요. 자, 매일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순환작용, 이뇨, 이런 동화작용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분 매초. 그래서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저렇게만 잘 마셔도 우리 질병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물을 먹고 있어요? 진짜요? 아직 정수기 없으신 분? 어떡해요? 부끄러울 필요 없다고요. 유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없으셔가지고 유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물의 이동 경로 한번 볼게요. 물이 어떤 게 우리한테 오는지. 물의 이동 경로. 우리한테 오는 경로. 제일 먼저 물은 치수를 하거든요. 치수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 강은 하천에서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퍼올린 물이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은 착수장으로 가죠. 여기서는 이물질들을 가라앉히는 역할입니다. 가만 떠놓은 물은 무효물들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는 곳이 응집지로 가요. 자, 여기에서는 약품을 투여를 해요. 뭘 투여하냐면은 황산 알미늄이라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를 넣어버리면 물 속에 있는 물질이 얘 중심으로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요. 실제로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 속에 불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 달라붙도록 만들어 놓고 큰 덩어리를 넣으면 얘만 제거해버리면 남는 물은 좀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가는 곳이 여과지입니다. 여기에서 다 걸러내서 드디어 맑은 물이 나오죠. 여과지에서 다 여과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가는 게 뭐죠? 여기서 이제 소독처에서 소독처예요. 이때 뭐를 투여를 해요? 이거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서 염소 반응 테스트 하죠.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죠. 안 나오는 데는 염소 안 넣었을까요? 그렇죠. 넣었어요. 넣었는데 다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해로우니까 이게 안 나오면 좋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세균 번식이 다른 물이라는 거죠. 정말 똥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염소도 나쁘지만 염소가 산소랑 만나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플랄로메탄이라는 게 생깁니다. 플랄로메탄.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죠. 이래 있는데 이게 이 물을 염소 부산물이 있는 물을 우리가 마셔요. 마시면 얘가 우리의 몸에 있는 활성산소하고 만나보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고요? 암이 되어버리죠. 암. 이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강력한 발암 물질이거든요. 자, 그다음 그도 어쩔 수 없이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소를 넣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수지로 가죠. 그리고 이게 이 물이 우리 가정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지금 집에 가서 트는 수돗물이나 모든 물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운영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까지 오는 수도관이 몇 킬로냐고요? 한 11만 킬로. 지구 두 바퀴도입니다. 그러면 저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한 60년도 됐을 거예요. 그죠? 지금 좀 누수가 심한 곳은 파이프를 다시 씻기도 하죠. 우리 가다 보면. 그죠? 근데 촌이나 이런 데는 그냥 써요. 그죠? 자연불악이나 이런 쪽에는 수도관을 그대로 쓰면 녹물이 막 나오죠. 왜냐하면 이 10만 킬로에 어디서 어떻게 파열되고 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화하는 이 정화시설은 아시아권 내에서 최고거든요. 최고인데 정수로는 최고인데 이 수로만이 엉망이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정말 더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도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도 우리가 먹는 물에는 이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냐면 물 속에 있는 이물질의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 대표적으로 유기화합물들이 있어요. 유기화합물은 뭐냐면은 석유계의 다이옥신이라든가 벤젠 이런 거 환경 호르몬의 주범들이 되는 유기화합물이 있고요. 그 다음 무기화합물은 중금속들이죠. 여기는 석유계죠. 이런 중금속은 중금속, 납, 뭐 이런 것들. 수은, 납 이런 거 있고요.
자, 이 두 개는요, 고분자 성질이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끓여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립자들이 있죠. 뭐죠? 뭐 흙, 뭐 모래, 그죠? 성면가루 이런 거, 물때, 염소, 부산물 이런 것들이 미립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생물들이 있죠.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터는 수돗물 속에 다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저는 어릴 적에는 수돗물 틀어서 막 먹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돗물 그냥 먹으면 미긴이라 그러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요. 고양이도 수돗물 안 먹어요. 술이 보이겠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끓이고 해도 이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용으로 먹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수돗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냥 못 먹으니까 끓여 먹는 데다가 좀 찝찝하니까 여기다가 뭐 보리나 뭐 결명자를 넣어서 옥수수나 넣어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제가 말했듯이 저기 있는 오염물질이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얘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집에 갔을 때 끓이는 물, 수돗물 먹고 있으면 반드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이 그래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떠드니까 이 물이 더러운 건 알아요. 알아서 어떻게 먹어요, 이제는? 그렇죠. 생수 사 먹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수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 왜 얘기하면 자기 생수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생수 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거죠. 생수로 국 끓이냐고, 생수로 쌀 씻냐고, 그죠? 또는 생수로 뭐 야채도 씻고 하는지. 아니요, 이거는 뭐 하는 것만 해요? 잔에 따라서 마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컵으로 몇 잔 정도 먹는 생수 외에 나머지는 뭘 먹고 있어요? 그거 먹고 있는 거죠. 국 끓일 때 수돗물 봐서 끓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생수 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그죠? 근데 생수는 뭐예요? 이거는 고인물이거든요. 우리 고인물은 썩어버려요. 이 생수도 결국은요, 어느 치수장의 치수원에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통에다가 담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에요. 수돗물하고 똑같은 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수 사러 가면은 치수원이 같은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치수원이 같은데도. 그럼 이 생수도 결국은 생수 공장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저런 정수 방식을 거쳐서 담았을 거라는 거죠. 생수 공장은 주로 외진데 있죠, 그죠? 외진데 있어요. 거기는 또 흙이 나는 데서 그냥 흘러나오는 물들을 그대로 담더라고요. 이러면 소비자 고발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만 검색하시고 관심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수로 음용을 하고 집에서 취사를 해버리면 이게 더 비싸요. 엄청 비싸게 치거든요. 그리고 생수의 보관 방법, 그죠? 동네 가보시면 있잖아요. 창고에 언제적 물인지 모르는 물들이 막 몇 년째 쌓여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생수는 너무 안 좋다는, 고인물은 안 좋다는 걸 사람들이 더 잘 알아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 이물 먹는 분 있어요? 약속이야. 먹어요? 그죠? 이거 약속물은 이거는 제일 안 좋은 물이에요. 이건 얘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나라가 관리해주나요? 아니요, 그건 관리가 안 되는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산성비가 내리고 수많은 침투수가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서재에 가면은 환경자원사업소라고 위생 매립장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매립지라는 좀 혐오 시설이 들어서면은 그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 종이 봉투, 그 종량제 봉투 가격이요. 매립장이 우리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매립장이 조금만 외곽지를 벗어나면 지금 쓰는 종량제 봉투의 2배값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가 그 시설을 크게 지었다 보니까 그 일대 주민들에게는 나라가 이제 정부가 보상금을 주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리고 제가 그 보상금 기금 관리하는 곳에 있는데요. 자, 매립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매립지라고 예를 들면 지금부터 여기에 쓰레기를 버릴 거라는 거죠. 매립지를 1매립지, 2매립지 건설을 해요. 건설을 하면 여기 이제 쓰레기를 부을 거니까 쓰레기를 붓게 되면은 침출수가 생기거든요. 침출수. 여기 침출수. 보이나요? 침출수가 생기는데 이 침출수를 이제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복토를 한단 말이에요. 밑에 엄청나게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부직포 같은 것도 씌우고 비늘도 덮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물이 절대로 새지 않도록 만들고요. 또 이렇게 물이 설령 새더라도 이 물들이 따로 흘러갈 수 있는 침투수 관을 만들어놔요. 그죠? 이게 하수 종말 세정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어쨌든 만들어 놓지만 새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버리는 쓰레기들이 대구 강력시 쓰레기가 전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이런 축구꾼이들 어디든 다 매립지가 다 있거든요. 그럼 쓰레기 버려요. 차가 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매일 법적으로 일복토를 하도록 돼야 되거든요. 일복토를 하도록 돼요. 이게 날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자갈을 깔든 돌을 깔고 뭐 모래를 덮든 이렇게 해서 복토 뭐 15cm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 규정이. 그러면 오늘 쓰레기가 들어오면 복토를 사료시켜서 그럼 또 들어오겠죠. 매일 들어오겠죠. 우리 저 매장에 있는 쓰레기 매장 수명이 5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50년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생겼어요? 소각장이 생겼어요. 평소 소각장이 수명이 다 되어서 서로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소각만 하면은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사레프라는 난방시설로 열을 보내는 근데 일부 걸러내서 난방시설로 열을 보내고 남는 것만 나오는 채만 매립을 하다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각장을 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먼지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포함하는 먼지가 아니에요. 먼지. 옆에는 꼴뚜기 하나 매일매일 이런 데서 사는 거거든요. 막상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할 때는 영상도 준비를 하는데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매일 해요. 매일. 그럼 이렇게 복잡한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뭘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정말 눌리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스 올라와요. 포집가스. 그 가스를 포집해서 여러분들 난방 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포집을 할 때는요, 물기가 있어야 포집이 잘 돼요. 그래서 옛날에 20번이 밑장이었죠. 그죠? 옛날에. 그때 엄청 물들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20번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서 30년 전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 만약에 뭐 여기 뭐 짓는다고 하면 파내야죠. 땅을 파내야 되니까 그 파낸 쓰레기가 어디 가겠어요? 지금 현재 밀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한 3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비닐이 뭐 한 개도 안 썼고 그대로요. 진짜 100년 간다는 말이 맞나 봐요. 쓰레기를 안 쓰는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침출수가 흘러내지 않겠냐는 거죠. 관리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도 매립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름은 신경을 써요. 아까 말했던 생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치수원들은 어떻겠어요? 옆에 돼지 사체를 막 묻잖아요. 우리.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돼지가 한 300마리 들어오거든요. 그때 병이 걸려서 매립이에요. 매립. 다 매립을 해야 돼요. 그냥 매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물들 또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일로 가죠. 다시 여러분들이 오는 거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하천이 오염 안 되도록 생분해성 세제를 써주는 게 정말 좋겠죠. 우리 아베이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 물들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정수기죠.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앞에 우리 정수기랑 관계없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물이 그만큼 더러운데 사장님, 저도 그렇고 가끔 살다 또 잊어버려요. 그죠? 수돗물 이런 거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수기 필요한 건 알았어요. 그럼 어떤 정수기를 선택하냐는 거죠. 정수기의 생명은 뭐죠? 필터. 필터죠, 필터. 필터죠. 첫 번째 활성탄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방식에는 활성탄에는 입상이 있고요. 세라믹, 기억으로는 압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상 활성탄은 전부 수수로 하는 거죠. 활성탄은 입상 활성탄은 이제 쉽게 생각해가지고 돼요. 수실이 엉성엉성해가지고요. 여기에 수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한번 물길이 트이면 이쪽으로 계속 이물질이 가니까 좀 촘촘해야 되는데 이런 좀 불편함이 있고요. 세라믹은 세라믹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은나노 활성탄이 있어요. 은나노 여기다가 은을 이렇게. 근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박테리아만 살짝 걸러주고 이 은나노가 벗겨져서 다시 물에 흘러들어요. 그래서 은나노 되어 있는 거는 굳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얘의 흡착 능력을 얘가 막아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막 갖다 붙이면 좋아한대요. 여러 개 복잡하게 만들어도 좋아하는 거예요. 압축은 뭐예요? 입상하고 반대로 촘촘하다는 거죠. 수시. 물이 전혀 셀 길이 없이 물은 새어가지만 균이 새어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활성탄. 두 번째는요. 필터 방식이 중공사막. 자, 이거는 실타래 같은 거예요. 실타래가 막 있으면은요. 다봉이나 구멍을 뚫으면 여기 물이 통과되는 거죠. 요거는 혈육투석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혈육투석이라는 거는 한번 피를 걸러주면 버려야 돼요. 필터는. 그래서 일회용으로 많이 쓰이는 필터죠. 근데 피를 걸을 정도니까 얼마나 정화력이 좋겠냐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우리가 정수기에 만들었는데 초기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자꾸 쓰면 성능이 정말 떨어지는데 그 초기 성능이 한 15일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는 뭐를 못 걸으냐 하면은 음이온 물질들을 또 못 걸러니까. 그래서 필터를 두 개를 써야 됩니다. 카본 필터와 이온 합성 수지라는 필터를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요? 비싼 거죠. 여러분 정수기를 보면은 필터를 단계적으로 막 가는 게 있어요. 그죠?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갈았다가 3개월에 한 번 갈았다가 9개월에 혹은 12개월에 이렇게 가는 필터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근데 처음 필터가 뭐 10,000원 이래요. 그죠? 싸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필터 켜면 뭐 30,000원 이래요. 막 얼마 안 합니다라고 하지만 함정이죠. 한 달에 가는 필터를 3개월 갈 때는 같이 갈아야죠. 또 이렇게 같이 갈아야 되죠. 이걸 1년을 갔더니 정수기 값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통계사 중에도 이렇게 하는 필터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쓰더라고요. 필터를 안 갈아버리고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고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역삼 투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너무 이건 뭐 산성물이잖아요. 산성물. 초순수물이잖아요. 그죠? 산성수죠. 산성수. 미네랄이 없는 물.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은 농업용에 써요. 농업용에 써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미용수로 쓰는 물이에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칩을 씹는 산업 용수로 쓰는 물이에요. 거기에 쓰는 물인데 너무 깨끗한 물이니까 인간이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지했던 시절에는 이거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60년대부터 정수기가 우리가 물이 오염되고 예전에 이제 오물을 퍼먹던 시절에 땅이 오염되면서 산업 발전 때문에 땅이 오염되면서 이제 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정수기 나오면서 역삼탑 정수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거의 60%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나쁜지를. 그 물을 지금까지 먹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성인병이 많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미네랄 불균형 때문에 다 온 병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세라믹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하는 도자기 같은 건데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안에 들어있는 거 봤죠? 돌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죠? 그건데 이거는 굉장히 저렴해요. 씻으면 되거든요. 도자기에 물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막 흡착이 되는 건데 깨끗이 쓰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안 씻으면 더 더러운 거죠. 그래서 2878 처음 되시는 분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세척이 어려워가지고요. 비선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UV 램프. 요거는 자외선 살균 파장을 해서 미생물들을 억제시키는 거죠. 활성탄 같은 경우는 미립자를 제거를 하고요. 요거는 미생물을 제거하니까 우리 아메이는 굳이 이런 거 쓸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쓰고 있는 게 활성탄 방식. 요거 중에서도 압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UV 램프를 쓰고 있고. 이렇게 쓰면서 아까 말했던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얘가 완벽하게 다 걸러내는 거죠. 근데 이 방식들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스톱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들 중에 이런 정수기 들어봤어요? 뭐냐면 알카리수, 이온수, 그리고 수소, 풍국수, 육각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똑같은 말들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말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온수기. 이온수기라는 집을 쓰는 집 많아도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가보면 음악도 막 나오고 이런 정수기들이 있죠. 180만원씩, 200만원씩 넘고 이래요. 이온수기들은. 웃으시는 사장님이 집에 좀 달아나가 제가 뺐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먹잖아, 우리는 무지하니까. 근데 그 물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약수촌에 갔더니 약수촌에 있는 그 장수촌에 갔더니 그분들 너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왜 오래 살더라 갔더니 그분들이 그 일대에서 마시는 물들이 알칼리수를 마시고 있더래요. 그분들이 알칼리수는 우리 몸이 원하는 농도는 pH 7.2에서 한 7.4 정도의 물이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장수촌의 물들은요 7.8에서 8.5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약알칼리를 먹으면 되는데 장수촌의 물들은 약간 높은 강알칼이 있어요. 약간. 왜 그러냐면 성인들은 피가 다 더럽다고 보는 거죠. 더럽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강알칼리를 먹어줘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오래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물을 오래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수촌에 갔더니 이런 pH를 띠는 물들을 먹고 그분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수기 회사들이 물을 가지고요. 이런 물통이 있으면은 물을 반을 나눠서 전기분해를 시켜요. 전기분해를 시켜서 물을 딱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입자가 더 가늘어지라고. 그러면 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수소기체가 강알칼리예요. 요거는 산성수겠죠. 이 두 개를 섞었더니 약알칼리가 나옵니다. 약알칼리.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먹는다고 우리가 좋아하시나요? 이 약알칼리 물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먹어봤자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을 넌 알칼리수 먹고 있다잖아. 알칼리수죠. 근데 우리가 위가 이래 있어요, 그죠? 위가 있으면 위 밑에 뭐 있어요? 이렇게 12기장이 있어요. 위에 있는 위산이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죠, 이 12지장이. 그럼 괴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문맥 사이에 여기서 통과될 때 췌장에서요 중화액이 나와줘요. 엄청난 췌를 뿌려주는 거죠. 위를 통과하는 모든 물질들은 이 산의 물질들은 강한 췌액이 알칼리로 다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먹어도 여기를 통과될 때는 다 알칼리로 들어오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알칼리를 아무리 먹은들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장수촌에 있는 이 물은 뭐가 많은 물이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미네랄, 칼슘과 마그네슘이 듬뿍 녹아있는 그 물을 먹어서 건강해진 거지. 단순하게 알칼리수만 먹어서 건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녹아있는 알칼리수를 먹어야 돼요. 얘들이 있는 물을 먹어야 되지. 얘들은 없고 농도만 나타나는 알칼리수를 먹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산에서. 그래서 이온수기 먹으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알칼리가 효과를 발휘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되면 오히려 미네랄 불균형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자, 이렇게 좋은 물을 다 알아서 먹어도 그런 분들 없어요? 장도 깨끗해. 네, 장도 깨끗해. 그리고 물도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피부도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내 몸에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이 오염이 되고, 내 몸에 세포 사이사이 가지고 있는 물들이 전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에 있는 찌꺼기 물을 빼는 방법은 뭐예요? 디톡스를 하시는 거예요. 디톡스를 하셔가지고 한 3일 정도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찌꺼기 물까지 다 짜내서 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물도 안 드시는 것도 좋아요. 몸에 있는 찌꺼기 물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해지고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거든요. 물은 먹고 싶을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조금씩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산행하시는 분들. 갈증 나가서 물 어디 가서 먹어요? 등에 지고 정상 가서 먹잖아요. 이 몸은 탈수 다 됐어 이미. 그때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좀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자꾸 깬다시는 분들 수분 부족이에요. 물을 좀 넉넉하게 먹고 주무시면 잠 안 깨거든요. 잠들 쳐놓고 아침에 막 꿈 꿨다고 그러죠. 전부 개꿈인데 해몽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다 개꿈이에요. 수분 부족으로 오는 수분 부족. 엄마들이 입덧하는 것도 탈수증이에요. 아기 탈수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암에